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면접을 준비하는 방법과 함께 답변 예시를 설명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토론면접, 인성면접과 함께 상황면접을 보는데요. 상황면접을 보는 이유는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 중 발생한 직무 상황을 통해 지원자분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 해결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황면접 질문이 업무 중 발생한 문제와 동료와 발생한 의견 차이 혹은 갈등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황면접을 왜 볼까요? 그 이유는 정말 입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적인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민원인을 응대할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무려 15,370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많은 고객, 동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입사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황면접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자면접이 추천해드리는 방식 첫 번째는 질문을 유형화해보셔라입니다. 지금의 유형처럼 다대다 면접에서 상황 면접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23년 하반기부터인데요. 그 이후 상황 면접 출제된 문제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습니다. 또한 그 유형도 거의 바뀌지 않고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출제된 상황 면접 질문들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상황 면접 준비의 첫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024년 하반기 기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질문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상황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동료, 이해관계자와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한 이유를 파악하여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중 발생한 문제 상황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동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유형화하였으면 그 다음 방법은 답변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실제 면접장에서 예상치 못한 주제를 받으시더라도 빠르게 답변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자면접이 추천해드리는 답변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등 해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견의 요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 이견이 발생하였는지, 동료와 내가 어떤 지점에서 생각이나 주장이 다른지를 확인해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나의 주장이 각각 무엇이며 그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의견의 장단점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내 의견의 장점을 파악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내 의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실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분과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무 방식 중 비효율적인 것을 발견한 상황에서 상사는 업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 기존의 업무 방식대로 하라는 상황입니다. 이견의 요인은 업무 방식 변경이고 상사분의 입장은 업무 방식을 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나의 주장은 비효율적인 요소를 바꿔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내 의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업무상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징을 반영하셔서 업무 비효율을 줄인다면 효율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갑작스러운 업무 방식 변경으로 동료나 고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기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를 설득해야 한다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로 인해 동료나 고객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업무 방식을 개선하면 효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상사분에게 나의 주장대로 업무를 변경할 시 업무가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고객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시면 좋습니다. 동료들의 혼란이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직원에 한하여 일부 업무만 방식을 변경해보자 라고 권유할 수 있고, 또한 타지사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업무 가이드북이나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면 예상되는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예시를 작성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시정지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협력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프로세스 개선 방법을 검토하려고 했지만 협력사는 애초에 마감 기한이 너무 촉박한 것이 문제라며 마감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처 방안을 제시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이견의 요인으로는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한 원인이며, 협력업체는 마감 기한이 촉박하여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내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면 앞선 주제에서와 유사하게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안 그래도 바쁜 협력사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협력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협력업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마감 기한을 줄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된다면 업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예상 시나리오 등을 설명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후 이렇게 한다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마감 기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내가 동참하여 업무량 부담도 낮춰줄 테니 업체가 불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답변을 작성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유형의 상황 면접 질문에 답변을 한번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만일 가능하다면 제시한 대안을 적용할 시에 예상되는 추가 문제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도 제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답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갑작스럽게 업무 수행 방법을 바꿔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신중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데요. 해결책으로서는 첫째,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가 변경된 원인을 파악하셔서 제도 변경의 목적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정확한 목적을 파악하셔야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파악하여 그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답변이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업무 체계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다양한 돌발 상황이나 예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제시하는 민원이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면 지역 본부나 본부에 건의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를 고객 응대에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예시 구성해봤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업무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업무 경력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급작스럽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사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고 이전에 관련 교육 자료를 제작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업무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는 것이 업무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교육자료 제작의 목적을 확인하셔서 교육자료를 확인하는 대상에 맞게
제작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제대로 교육자료가 제작되었는지 상사분에게 검토도 요청함으로써 교육자료 제작을 마무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징을 반영하셔서 타 지사나 지역본부 혹은 본부에 관련 교육자료가 없는지 문의해본다는 내용도 추가하신다면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교육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구두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향후 교육 자료를 만들 후임자를 위해서 관련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고 하시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예시 구성해 보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면접 준비 방법과 예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황면접 답변을 만드는 기준과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된다면 실제 면접에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공자면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